안녕하세요. 노후클래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살고 있는 김영수님이 들려주신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 아침, 대전 근교의 조용한 카페. 테니스복 차림의 김영수님이 활기찬 발걸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아침 테니스 모임이 길어졌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는 김영수님. 회사원으로 32년을 근무하고 10년 전 은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젊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4입니다. 네, 60대 초반으로 보이세요. 김영수님이 웃음 짓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지만 주름진 눈가에서는 깊은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많이들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냐고.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에는 무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7시 테니스, 9시 아침 식사. 수첩 속에는 은퇴 후 지난 10년간의 알찬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 3회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받고 월 2회는 산악회 모임도 나가고, 하지만 은퇴 전의 내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국민 건강검진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잦은 야근과 회식,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체중은 87kg까지 나갔었어요. 당시 나도 남들처럼 노후 준비라고 해봐야 연금과 퇴직금 말고 또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생각에 잠긴 그가 커피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 품질팀에 부장님이 계셨어요. 나보다 5년 먼저 은퇴하셨죠. 부장님은 나보다 연봉도 높으셨고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은퇴 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지시더니 은퇴하고 3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조금 느꼈어요. 노후 준비는 돈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뜰한 아내 덕분에 그때 내 통장에는 2억 정도가 있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돈만으로는 절대 부족했어요. 내가 알게 된 진짜 노후를 책임질 비밀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그는 국민연금 120만 원, 개인연금 80만 원, 소형상가 임대 수입 100만 원 등 매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검소하지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넣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남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그가 말하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3가지 비밀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은퇴 후 더 행복해졌다는 김영수님의 비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2015년 내 나이 64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숨이 갑자기 턱 막히는 걸 느꼈어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협심증이 의심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검사 먼저 받아보시죠. 검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이 경계성 수치를 보였고 당 수치 역시 당뇨병 직전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심각한 수준을, 간 수치까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검진 결과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승진도 하고 그럭저럭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과장, 차장, 부장,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책임감도 따라 커졌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이나 노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다들 그러하듯 평일 야근은 기본이었고 당직에 비상대기에 주말조차도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기 일쑤고 점심은 빨리 먹고 업무로 복귀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최 전무님과 나눈 대화가 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흐린 가을 오후 한때 회사에 실세셨던 최 전무님은 공원 벤치에 힘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최 전무님,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몰랐습니다. 아, 김 부장 오랜만일세. 예전에 당당하던 전무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해 보이는 눈빛과 구부정한 자세는 예전 모습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김 부장, 자네는 나 같은 사람 되지 말게. 일을 그만두고 나니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그래도 전무님은 준비 많이 하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돈이야 제법 모았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군.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라곤 아내 잔소리 듣는 것이 전부야.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전무님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각종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주말마다 골프 치고 술 마시는 게 나름 인맥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퇴직하고 보니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더군. 다들 바쁘고 멀리 사니 연락도 잘 안 되고. 취미나 운동은 따로 안 하세요? 자네도 알다시피 일만 했지. 무슨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있었겠나. TV 보다가 아내와 리모컨 뺏기 싸움하는 게 다야. 요즘은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 보자, 자네도 이제 퇴직까지 얼마 안 남았지? 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건강, 관계,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 나처럼 집사람이 그러더군. 당신은 회사 다닐 때는 필요할 때마다 없는 사람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귀찮은 사람이 됐다고. 40년을 같은 집에 살았는데 10분 이상 대화할 주제가 없어. 전무님을 만났던 그날 저녁, 김영수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전무님의 말이 머릿속에 하루 종일 맴돌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마주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87kg의 체중, 거친 숨소리, 피곤에 쩔은 두 눈. 자신도 전무님과 같은 길을 뒤따라 걷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님은 노트를 펼쳐 자신의 현재 상황을 먼저 하나하나 적어보았습니다. 재정 상태가 겉보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와 알뜰한 아내 덕분에 아파트 대출금은 모두 갚았고 통장에는 2억 원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도 가입해두었죠. 소형 상가임대로 추가 수입을 만들까 고민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목들을 써내려가면서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건강관리는 정기검진을 3년째 미루고 있었고 평소의 운동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죠. 일주일에 3-4번은 회식을 했고 식사 시간은 불규칙하게 일수였어요. 업무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적으면서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친구라고 해봐야 모두 직장 동료들 뿐이고 아이들과는 주말에 얼굴 잠깐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와는 하루에 채 10분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취미도 물론 없었고 동호회 활동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퇴직하면 만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게 벌써 30년이나 됐나? 노트를 덮으며 김영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마주한 덕분일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나는 달라져야만 해. 그날 밤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은퇴까지 남은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위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전무님의 모습을 거울 삼아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가기로 했죠. 이어서 김영수님이 실천한 변화의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아내와 처음 걷기를 시작했던 날이 기억나요. 아파트 한 바퀴도 한 번에 못 돌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무릎은 쑤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몸은 힘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더 싫었죠. 하지만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알람은 필요 없어졌죠. 새벽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오히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 계기는 아내가 가져온 문화센터 전단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내의 제안으로 시작한 도예 수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도예 수업장에 들어섰을 때의 어색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았고 말을 걸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흙을 만지다 보면 어느새 옆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작품을 실패해도 웃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도예를 시작한 지 3년 되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한 소아과 의사셨고요. 그렇게 도예반에서 시작된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등산이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따라 나섰습니다. 첫 산행은 숭죽산 초급자 코스였습니다. 20분도 못 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힘들면 쉬었고 경치 좋은 곳에서는 도시락도 먹고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산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등산 모임에서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도예 수업에서는 함께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도예반이 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는 걸 보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 번째 변화는 현실적인 미래 설계. 처음 은퇴 설계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내가 가장 놀란 것은 은퇴 후의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월세는 생각하는데 관리비를 잊으세요. 병원비는 생각하는데 약값은 잊으시죠. 취미생활비는 생각하시는데 경조사비는 잊으시고. 하나하나 따져보니 매달 필요한 돈이 처음 생각보다 제법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기로 했죠. 연금은 생활비의 기본이 되었고 퇴직금은 안전한 예금 상품의 40%, 수익성 있는 금융상품의 30%,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든 쓸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소형상가 임대를 통한 임대 수입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 은퇴 후의 삶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돈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죠. 건강을 위한 지출, 취미 생활을 위한 지출, 가족과의 시간을 위한 지출. 이 모든 것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김영수님 들어오세요.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개월 전과 비교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체중이 8kg이나 감소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입니다. 혈압도 120에 80으로 안정됐고요. 특히 스트레스 검사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뭐 달라지신 게 있나요?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빠르게 걷기로. 그리고 토요일마다 등산도 다니고. 운동만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데 다른 생활 습관도 바뀌셨나 봐요? 네,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죠. 좋아하던 술도 줄였고 도예도 배우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대로만 계속하세요. 이렇게 빠르게 호전되시는 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게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퇴직 후의 변화가 더 놀라웠습니다. 이야기하는 김영수님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아내와 등산을 갔어요.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는데 그때 깨달았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어느새 10년이 지난 지금 하루를 들려줘도 될까요? 김영수님의 미소 띤 얼굴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 이제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상쾌해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테니스장으로 갑니다. 월수금은 테니스로 하루를 시작해요. 1시간 반 정도 땀을 흘리고 나면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죠. 함께 치는 동호 회원들과는 10년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테니스 끝나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달달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은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뒷산 둘레길을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우리만의 데이트 코스가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아침 식사는 꼭 아내와 함께합니다. 현미밥에 된장국, 계절 반찬 두세 가지. 이보다 더 행복한 식사가 있을까요? 화목 오전에는 도예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작품다운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지난달에는 내가 만든 찻잔으로 도예반 친구들과 다과회도 했습니다. 각자의 작품으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오후에는 주로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인문학 코너가 내 단골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녁은 가족과 함께합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손주들이 찾아와요. 내가 만든 도자기로 밥을 먹고 손주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이런 소소한 행복으로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내가 찾은 행복한 노후의 비결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째,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관리 막연하게 들리시죠? 내가 실천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운동의 시작.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파트 한 바퀴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처음에 5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1분씩 늘렸습니다. 지금은 하루 1시간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식사 관리의 기술. 건강식이라고 특별할 것 없습니다. 내가 지키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1. 제 시간에 먹기. 2. 천천히 먹기. 3. 과식하지 않기. 이게 전부입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 달력에 빨간색으로 미리 표시해두세요.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검진받는 날입니다. 병을 예방하는 비용이 치료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 관계는 투자입니다. 퇴직하고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준비할 수 있어요. 취미 모임 만들기. 도예를 시작한 지 이제 10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패작만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함께 흙 만지며 웃고 떠드는 시간. 이게 바로 행복이더라고요. 운동 동호회 활동. 테니스와 등산은 내 건강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활동입니다. 매주 토요일 산행은 이제 내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형동생하며 정말 가족처럼 지냅니다. 가족과의 시간. 저녁 식사는 반드시 아내와 함께합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고 오직 대화에만 집중하죠. 주말에는 아이와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상이 내 삶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셋째, 재정은 계획입니다. 은퇴 후의 삶.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계획은 필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120만 원, 개인연금이 80만 원, 소형 상가 임대 수입이 100만 원. 결코 큰 돈은 아니지만 계획적으로 쓰면 충분합니다. 비상금 준비. 예기치 못한 지출을 위해 1년치 생활비는 항상 따로 준비해둬요. 이게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현명한 소비. 돈을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건강과 취미, 관계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투자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관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잘 준비하면 은퇴 후의 삶이 막연히 두렵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64세에 시작했으니까요. 지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클래스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